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참 라캉의 저서나 이론은 좀 난해하고 어려운데, 이 좀 흔히 말하는 뽕이 차오르는, 그리고 호기심을 돋구는 그런 경구들이 많아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진리는 허구의 구조를 지닌다. 뭐 사랑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이에게 주는 것이다. 뭐 기표는 끝없이 미끄러진다. 등등 진짜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라캉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중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거 관련된 간략한 이론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결로부터 해야 되는데요. 악명 높은 저서죠. 정신현상학. 여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간은 욕망을 거쳐 자기 의식은 다른 자기 의식의 인정을 요구한다. 여기서 나온 게 주인 노예 변증법이죠. 이건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타자와 나와 상호 관계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 과정이 각 주체의 내적 구조, 그러니까 욕망과 의식의 자기 분열로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타자 그리고 내 내적 구조 둘 다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타자에게 나를 인정받으려는 외적 지향이 곧 내 안의 자기 부정, 자기 긍정 운동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거를 알렉산드르 코제브라는 철학자가 100년 후 파리에서 해결 강의를 합니다. 이때 이 인정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여기서 나온 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사실 라칸보다 코제브가 더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투사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샤넬 가방을 왜 가지고 싶어요? 이게 왜 높은 가치를 갖죠? 타인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니까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인도에서 검은 비닐봉다리와 샤넬 가방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피트니스판이 핫할 때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한테 너 몸 왜 만드냐? 실용적인 운동을 해야지 너 몸 왜 만드냐? 그거 섹스 어필 아니냐? 하면 반대편에서 뭐 순순히 그냥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지만 아니야 자기 만족이야. 그냥 내 자기 만족이야. 내 몸이 좋아지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둘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대체 왜 네 몸이 좋은 게 너한테 어떤 우월감, 너의 좋은 기분을 가져다 주냐? 그러니까 몸이 좋다는 게 너가 지금 운동해서 몸이 좋다는 게 이 문화, 이 사회 질서상 높은 가치를 지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만족이란 것도 어쨌든 타인의 욕망을 투사받은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너가 무엇을 하고 싶던, 무엇을 원하던 그건 결국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선을 의식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코제브가 먼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제브의 수업에 라캉이 있었죠. 그리고 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를 정신 분석의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아는 그 문장.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가 나온 거죠. 근데 코제브랑 같죠? 근데 같은데 좀 달라요. 코제브의 그 저 명제의 어원은 롬 데지르, 르 데지르, 드 로트르 이고 라캉의 원어는 르 데지르, 에 르 데지르, 드 로트르 발음은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이 문장에서 오토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르드랑 오트르 즉 대타자 그 유명한 대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회, 언어, 법, 규범, 문화 이 상징의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이 구조 자체를 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은 개별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욕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틀이죠. 여기서 라칸은 매우 중요한 전환을 이루죠. 그러니까 그는 대타자가 완전하다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여기 칠판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여기 띄워둘게요. 이런 S, 그 다음에 A에 가로줄을 쳐진 이런 기호를 나타내는데 S는 기표의 사슬을 뜻하고요. A에 빗금 쳐진 건 이제 결핍된 대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구조, 뭐 사회, 언어, 문화 등등 이건 애초부터 완전하지 않고 균열과 결핍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핍된 구조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하는 게 아니라 결여가 있기 때문에 욕망 그 자체가 생긴다고 본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게 될까? 결핍은 왜 충족되지 않고 도달했는데도 왜 공허한가? 이런 의문이죠. 여기서 락항의 또 하나의 명제가 나옵니다. 기표는 기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실의 이론이죠. 기표가 단어라면 기는 그 단어로 인해서 떠오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는 기표를 뜻하고요. 뭐 떠오르는 뭐 빨간색, 뭐 빨간 사과, 뭐 사과나무 이런 건 기이죠. 근데 여기서 락항은 말하죠. 기표는 기를 직접 가리키지 않고 또 다른 기표로 미끄러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생각하면 엄마가 깎아준 사과, 뭐 옛날에 유년의 기억, 뭐 어떤 향기, 뭐 어떤 놀이, 그러니까 뭐 사랑을 떠오르면 뭐 육체적 사랑, 뭐 애정, 안정, 뭐 결혼, 연애 등등 계속 또 다른 단어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기표는 끝없이 의미를 미끄러뜨리며 결코 고정된 의미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없는 미끄러짐 속에 하나의 빈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자리가 바로 결핍이고 그 결핍이 바로 욕망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의문을 품죠. 왜 욕망은 항상 다음을 향할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뭔가를 손에 넣어도 뭔가에 달성해도 뭔가 계속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걸까? 여기서 락항은 말하는 거죠. 욕망은 충족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된다. 그리고 그 바로 도달 불가능성 자체가 욕망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다. 여기서 락항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이제 비틀어 버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이 코기토라는 단어는 이미 주어가 문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먼저 니체가 왜 나는 생각한다 해서 내가 먼저 나오냐? 그 생각을 한 게 정말 나냐? 나라는 건 문법이 자동으로 동사에 붙여넣은 허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가 온다, 번개가 친다 한다면 번개라는 주체가 있어서 치는 게 아니지 않냐? 그 현상이 발생한 것 뿐인데 언어가 그걸 누군가가 했다라고 꾸며낸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고가 먼저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주어를 억지로 끼워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지 않냐? 그래서 이걸 니체가 비틀어 버립니다. 그 무엇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통과한다라는 거죠.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선악의 저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락항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경고가 나오죠.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은 무의식을 말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곳은 의식을 말해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의식이 존재하고 나는 의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사고 존재 합이 아니라 분열된 주체로 바꿔버리고 니체의 주어 해체를 언어 기호학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이건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철학적 어법으로 번역하려면 주체 의식의 동일시는 반드시 깨져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식 바깥에 분열된 자리에 머문다는 그런 뜻이죠. 이때 주체는 더 이상 완결된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락항은 이를 다음에 기호로 나타내죠. 이것도 여기 한번 띄워드릴게요. 주체의 분열, 그 다음 결핍된 대타자, 그 다음 대상 A. 여기서 이제 핵심이 드러나죠. 우리는 결핍된 대타자의 시선 아래서 도달할 수 없는 대상 A를 향해 끊임없이 욕망한다. 근데 그렇다면 이 대상 A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상 A는 이제 오브제 뿌띠 상징화되지 못한 주체의 자녀를 뜻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 감정, 감각 중에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고 상징계 밖으로 밀려난 조각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에 들어가죠. 이게 락항이 말하는 상징계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 몸짓, 충돌, 고통,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은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잘려나가게 돼요. 이때 언어 밖으로 떨어진 나의 일부, 표현되지 못한 것, 말이 되지 못한 어떤 것이 남죠. 이게 오브제 뿌띠 대상 A예요.
쉽게 말하면 언어 속으로 들어오면서 나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욕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애초에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표는 기회를 계속 미끄러뜨리고 결핍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고 작은 대상 A는 실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도달하지 못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미끄러진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항상 곁에, 다음에, 조금 더에 머물러 있고 지금 여기에는 절대 없는 거죠. 뭔가 우리가 행복을 표현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도달하지 못하고 항상 곁에 있는, 그러니까 도달하자마자 그대로 이제 으스러지는, 계속 항상 곁에, 다음에, 조금 더 성공하면, 뭔가 좀 이따가 여자친구를 만나면, 뭐 이번 주말에, 뭐 다음 달에 어디 여행을 가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자들이 행복은 돈이 다가 아니야 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건 네가 있는 놈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재벌 2세여서 그렇지. 네가 뭘 알아. 평생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없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 있어 본 적도 없는 놈이 뭘 알아. 그거 자기 기만 아니야? 그냥 자위하는 거 아니야? 몇몇 뭐 돈이 많았지만 불행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면 돈이 애매하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아니 뭐 비트겐슈타인 마냥 거의 뭐 전 국제적으로 부자였던 사람이 예를 들면 아니 그건 그 사람이잖아. 왜 일반화해? 라고 소수의 예로 왜 일반화해? 이런 말들이 많죠. 이건 아마 직접 도달하기 전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구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묻는 거죠. 이게 다야? 생각보다 별로인데? 아니 가지고 나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묻는 거죠. 애초에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핍은 채워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욕망에 작동하기 위한 구조적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도달해도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여기서 라칸은 또 하나의 개념을 끌고 옵니다. 이제 주의상스죠. 하지만 이것을 말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어야 했고 그러기엔 너무 딥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